가장 한국적인 문화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전통예술과 디자인을 결합해 최고의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주부사업가 갤러리 오체의 김상화 대표를 만나봅니다.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창업교육부터 자금 지원까지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책정보 리드위에서 알아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날 수 없겠죠? 닭갈비집이 흔하디 흔한 춘천에서 독특한 개성으로 손님들을 사로잡는 유영자 씨 이야기 행복한 가족에서 담아봤습니다. 희망으로 행복을 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희망 이야기 로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해 주실 김종석 씨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웃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부님들 이 창업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생각하다가도 망하면 어떻게 또 돈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에 포기해버리기 쉬운데요. 창업이라는 게 시작하기도 힘들지만 잘 해낸다라는 건 정말 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뭐가 있는데 그런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주부 창업 성공 모델 오늘의 희망 주인공으로 만나봅니다. 한국 가장 자연스러운 미, 단아한 여백미를 갖고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힘은 5,000년 역사, 5,000년의 그 자연과 문화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 모티브로 삼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만의 스타일로 세계 아트 상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분입니다. 주부사업가 김상화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야, 의상에서 벌써 이 열정이 느껴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김상화 대표님은 본인을 소개하는 특별한 멘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어나서 할까요? 아니요,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21세기 세계 문화 콘텐츠 업계의 주역이 될 갤러리 오체 대표 김상아입니다. 와. 벌써 그 세계 문화 콘텐츠의 주역이 되겠다. 그 말씀만 들어도 벌써 당당함이 몸에서 배어나와요. 이미 주역이세요. 거기 그 소개에 대한 어떤 뭐 의미가 있거나 뭐 있으세요? 네네. 제가 막 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해서
입주를 해서 정보를 얻은 게 전국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타면, 아니 최우수상은 1,000만 원, 우수상은 500만 원 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창업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윤영숙 소장님이 대회 나가기 막 몇 분 전에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니 이제 이런 멘트를 같이 의논을 해서 아마 이 멘트를 거의 진짜 한 20번 넘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까지 사업을 하는 중에도 이 멘트 덕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장관님들이 모인 자리나 어느 자리에 가도 일어나서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첫 인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호기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뭔가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진짜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이룰 수 맞아요. 있도록 네.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게 2002년이니까요. 이제 5년이 됐고요. 그렇군요. 보육센터에서는 2년 있었고 오프라인 샵을 낸 거는 3년 전이니까. 5년 되셨는데 3년 전에 오프라인 샵을 내셨다면 보육센터에서 한 2년 동안 그 보육센터라는 곳에서 조그만 곳에서 있으시다가 네. 샵을 막 이렇게 큰 사업가로 지금 성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성장 어떤 이 계기로 이렇게 성장이 가능하셨어요? 일단 그 정보의 힘도 되게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냥 평범한 다른 주부들처럼 혼자서 가정에서 창업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정부의 어떤 경기도에 좋은 그런 보육센터를 알게 되고 거기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또 그 보육센터에서 시작을 함으로 해서 혼자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센터 내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네. 시작을 한 게 큰 힘이 된 거죠. 지금 얼마만큼 성장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도움받은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본인한테 있으신가 봐요. 시작을 도와주신 네.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되게 크죠. 네, 언뜻 듣기에도 우리 김상화 대표님이 사업장을 벌써 2개나 열고 계시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크게 확장을 시키셨는데, 이 얘기 듣는 또 우리들도 창업에 대해서 관심도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함께 얘기 나누시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느냐 그쪽에 더 많이 이제 가겠지. 아무 일이라고 그냥 창업한다고 그렇고 뭐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찬성이죠. 그냥 혼자 벌어서 좀 그냥 얘도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거고 또한 뭐 더 근본적인 것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그런 거를 발휘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워낙 그전에 취미생활로 이것저것 많이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나만의 일을 갖고 싶었던 일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여자로서 살면서 어떤 애환으로 그런 울분이 좀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긍정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었고 창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모험이나 위험 부담은 생기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은 도전해볼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마음은 있어도 선뜻 나서기 힘든 게 바로 이 창업이 아닐까 싶어요. 돈도 많이 들죠. 또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죠. 또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창업을 한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저만의 작업실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일을 했었거든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아무래도 트러블도 있고 취미가 다르고 저는 책을 계속 사고 계속 쌓아놓는데 1년 이상 안 보는 책 버려라. 뭐 그런 걸로 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작업실을 갖고 싶다. 그리고 글을 써보겠다. 맨 처음엔 그런 작업실 개념으로 찾다가 우연히 그렇게 창업보육센터 정보를 보고 거기에 그러면은 돈 안 들이고
나만의 작업 공간을 가질 수 있겠다가 시작이었는데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지금 샵이 두 개나 지금 그리고 디자인 큰 걸, 회사도 하고 있고요. 디자인 회사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시는데 예. 언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돈이 필요하다. 나는 참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저는 아마 7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작업실이었고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 언제쯤 그게 정말 나한테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정에서 부모님 돈을 타 쓰는 거하고 남편 돈을 타 쓰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달에 한 꼭지씩 글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봤자 20-30만 원 원고료가 고작이었고 한 달에?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부업을 한다는 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무슨 동네에 부동산 앞을 막 지나가다가 거기에 사원 모집 하는데 뭐 월급 80만 원, 70만 원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여기 들어가서 한번 일을 해볼까? 그러면은 생활비 외에 자유로운 돈이 7, 80이 생겨도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계시면서 네. 이렇게 글쓰기를 조금씩 예, 그래서 한 조금씩 20만 원, 해서. 30만 원 이렇게 예. 버는 걸 하셨었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결혼하기 직전에 미술 잡지 기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잡지의 자유기고가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도 전업주부로 있으면서도 항상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그런 자료들, 신문에서 그런 문화 기사들을 항상 스크랩을 하고 있었어요. 그 김성화 씨의 그 상품이 네. 전통 디자인 이게 상품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우연찮게 저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단청 그리는 걸 직접 배우게 됐어요. 네, 우리 아마 다른 주부님들도 문화센터를 다니시거나 그런 다른 취미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전공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를 굳이 찾아서 그걸 들어보면서 단청이라는 우리 고유 패턴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첫 번째가 망할까봐. 두 번째가 망할까봐. 세 번째가 여기 적어왔는데 망할까봐.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창업을 했을 때 본인은 확신을 어떻게 해서 가지셨어요?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러는 걸. 그런 확신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망할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본을 크게 들여서 하다못해 5천만 원, 1억을 들여서 창업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그 사업 계획서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진짜 8장짜리 사업 계획서였거든요. 그 창업보육센터에 아마 여러분들도 알아보시면 근처에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아니면 다른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창업보육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서핑을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입주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다운을 받아서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네. 사업 우리 그 계획서였었죠. 문화상품이라는 거 아까 뭐 단청도 네, 배우고 이렇게 전통 문양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우리 이 문화상품, 우리 것에 대한 것이 상품성이 있다. 뭐라 그럴까요? 상품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에 대한 그럼요.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일단 이제 가장 거기에 확신의 불을 붙였던 건 또 역시 교육의 힘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해서도 거기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 사무실만 이용한 게 아니라 보통 지역마다 그런 무료 교육들이 있어요. 근데 문화 콘텐츠 교육이 2002년도에 있었고 그때 송승환 씨의 난타. 송승환 씨한테 직접 난타라는 우리 것을 갖고 이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경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저는 제 걸로 대입을 해서,
그분은 이제 난타라는 어떤 그 넘버멀 퍼포먼스라고 하나 그걸 아트 상품, 문화 상품으로 성공을 시켰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자연스러운 여백미,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여백미가 오히려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무대에 나갈 때 그 네. 미니멀하고도 상통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확신을 거듭하게 됐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보육센터에서 도움도 받으시고 사실 아무 경험 없는 이런 여성 창업자들한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들이라면 사업가로서의 어떤 발판도 마련해주고요. 창업교실, 이 교육을 해주는 그런 곳 주목해 볼 만한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책정보 미디어에서 만나봤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은 커가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돈 들어갈 때는 많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들 돈 벌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찾는 자에게 길이 보인다. 취업 혹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주목해보자. 각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과 창업 관련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여성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찾아보자. 자본은 없어도 아이디어가 있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창업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 전략, 다양한 법률 문제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아이템이나 열정만 있으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창업 교육이 한 파트가 있고요. 다른 한 파트로는 창업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입주해서 창업으로 성공해서 독립할 때까지 컨설팅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사무실 공간까지 제공한 이런 양 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운영하는 경기 여성 이러닝 센터에서는 IT, 경영, 창업 등에 관한 80개 온라인 강의를 연중 내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잠재돼 있던 여성의 능력을 깨워라. 철저한 준비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당신의 능력을 담금질할 수 있는 곳. 정부의 창업 교육은 성공 창업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네, 마케팅부터 법률 문제까지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사무실도 빌려주고요. 사무치기도 마련해주고요. 와, 정말 창업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요. 우리 김성아 씨도 저런 혜택을 받으신 거죠, 지금? 네네. 어느 정도 혜택들을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받으셨어요? 네, 제가 창업을 한 데는 IT 전문 교육하고 전문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보육센터였는데요. 네. 일단 그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고 가능성을 인정을 받으면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통과하면 그 9평짜리 사무실이 1년 보증금 50만 원에 사무직기 컴퓨터 5대가 다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할 걱정이 없었죠. 망할 걱정 없으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원에서부터 비롯됐군요. 이제 김상환 씨가 창업하시려는 다른 주부님들한테는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부 창업 성공 노하우 이걸 김상환 씨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글 쓰는 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있는 거나 생각하는 꿈을 정말로 종이에 옮겨보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그 저렴한 혜택의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글도 종류도 사업계획서는 주부들한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는 쓸 수 있어도 그 사업계획서는 어려웠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그 창업보육센터 들어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미술관들 아트샵을 둘러보면서 그 여행에서 경험을 사업 계획서에 그냥 그때그때 막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 정리가 됐고 일단 그 8장짜리 사업 계획서에 말도 안 되게 제가 꿈을 다 몇 년, 5개년 계획까지 해갖고 다 썼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요. 거기에 써놓은 대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되고 있고 더 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로 모든 일상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일기 쓴 게 있는데 딱 맞춰요. 정말로. 저는 일기에 그렇게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매년 난 한 살씩 더 먹는다. 그러는데, 그거 좀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럼 저는 그 방금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예전에 속담 중에 총보다도 펜의 힘이 강하다. 돈보다도 글의 힘이 강하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스크랩하고 그걸 다시 또 체크해보고 하는 그걸 습관화시켰다는 것이 이렇게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 꿈을 실현시키는데 이 글이 어떤 힘을 발휘했는가를 또 우리 김상원 씨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두 번째입니다. 아이 핑계 대지 말아라. 저 같은 경우에 27에 결혼을 해서 바로 신혼 첫 애를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창업하기 전에 잠깐 창업하기 전에도 항상 뭔가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라서 제 자신의 배움이라든지 그런 거에 큰 돈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좀 정보의 힘을 이용해서 무료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쫓아다녔는데요. 그때 교육을 받으려고 석 달 교육이 너무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 전공했으니까 그래픽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강남에 나가서 맥으로 맥킨토시 교육을 받으려면 30만 원짜리 교육을 2만 원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정말로 있어요. 근데 다들 그런 정보까지 얻었다고 해도 또, 난 우리 애가 어떻고, 애 맡길 수가 없고, 또 애 보육비가 더 들고, 그러다가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 절실했는지, 뭔가 길이 있을 거야. 내가 마음먹으면. 그렇게 해서 무조건 등록을 했어요. 무조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수업하고 몇 번째 수업까지는 그때 둘째가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유모차를 끌고 그 수업 받는 데 가서 근데 거기가 다 여성교육센터여서 이제 다 주부들이나 저하고 같은 또래들이나 언니들이니까 맨 뒤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마침 둘째가 되게 순해서 꼭 잠을 자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서 옹알거리면은 뒷문에 잠깐 나가서 이렇게 있다가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또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그러면은 이제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막 울거나 그렇잖아요. 어머님께서 그러는데 아니 이게 강의를 듣는데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어린이가 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와 함께 배우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아니요, 같은 엄마들이니까 참 이해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네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가 돼갖고 맡기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주변까지 이제 확장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핑계 안 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여성창업 보육센터를 활용해라. 지금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혜택 많이 받았다는 얘기들을. 활용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이용을 하면은 돈을 안 들이고 창업할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나 많고 일단 혼자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다른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열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 아이는 지금 그때
유모차 타요. 옹알이 했던 친구. 그 친구는 지금 몇 살이나 됐습니까? 2학년 9살이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쭉 봐왔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가장 큰 스폰서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들을 아이들이 봐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장 큰 교육은 부모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그 큰 상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도 있고 실제로 네. 그 창업보육센터 혜택 많이 받으셨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들어가기 힘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 힘들었어요. 근데 들어갈 때 힘들고 경쟁률이 치열해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떨어지더라도 저는 쫓아가서 또 붙여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도전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됐어요. 워낙.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5대1이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좋아하는 전문적인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그 사업계획서를 썼기 때문에 좀 수월했던 것 같고. 그래요? 준비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5대1은요. 대수도 아니에요. 요새는 더. 그럼 그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뭐 막 몇백 개 하고 그런데요. 네, 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창업보육센터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창업을 할 때 배우고 준비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지요. 아이디어는 확실한데 돈이 없다 그럴 때 우리 두드려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정책정보 미디어 2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성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는 여성들, 주부에서 사장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그녀들 곁에 중소기업 중에 여성 창업 지원부가 있다. 주부로서 수년간을 살아온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준비된 여성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그녀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한 중소기업청은 올해 모두 81억 원을 여성기업 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23억 원이 여성 창업 지원에 쓰이고 있어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여성 기업인이 그 창업을 하고자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가 여성기업 창업 자금에 대해서 그 2점의 그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창업과 관련된 이제 컨설팅을 그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5점의 가점을 주고 있고, 또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저희가 그 0.1%의 그 보증료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권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나 모자가정, 여성 창업 경진대회 등의 수상자들은 우선적으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금리의 창업비용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여성 그 기업 관련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신청 대상 그 내용이라든가 교육 과정, 그다음에 이제 지원 내용, 그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 특히 그 한국 여성 그 경제인 협회나 한국 여성 벤처 협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거기에 그 과정별로 그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변화를 꿈꾸는 지금이 바로 당신 차례. 아이디어와 열정이라는 당신만의 자본으로 두드릴 때에 대한민국은 당신의 열정을 응원할 것이다. 네. 김성화 씨는 창업보육센터에서 1년에 50만 원을 내고 2년 동안 계시다가 독립을 하신 거죠? 네. 독립하실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비용을 마련하기가 막막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제가 보육센터에 있는 동안 전국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해갖고 네. 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거든요. 네.
정말로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종잣돈이 됐는데 나중에 또 독립할 때 보니까 그 경진대회 수상자들은 여성부 장관이 보증을 서서 여성기술 창업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이 연 4.6%였어요. 4.6%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해서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정말로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아서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와, 교육, 창업 비용, 모든 걸 정부에서 화끈하게 도움을 받았어요. 놀라우셔? 그거 비법이라도 뭐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정보의 힘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여성부 장관의 그 도움으로 창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된 거죠. 경기도가 키워주고. 여성부 후원해주고. 보증을 서주고. 네. 이 지금 아이템 자체가 그 전통 문화 가지고 아이템을 쓰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디자인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트샵, 프랜차이즈까지 생각하고 있는 한국 디자인 편집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컨텐츠화하는 컨텐츠 사업을 기획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만한 거는 저는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모티브로 작업하는 우리 작가들 작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판매하는 장소가 정말 멋진 미술관이나 아트센터에 입찰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로드샵을 내는 것보다 저렴하게 오픈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작가들과 가까이 있고 대중들한테 쉽게 소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트샵이라는 공간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다 저희 작가들이 만든 한국에서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네트워크를 해서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일반 대중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방금 그 만든 게 오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많은 이름 보면 무슨 뭐 갈채도 있고 무슨 뭐 책곡도 있고 채를 넣는다면 뭐 그런 뭐 채썰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왜 오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까부터 참 궁금했어요. 일단 저의 꿈이 담겨있는 브랜드 네임인데요. 그 오체라고 하는 건 다서도 채색체에서 동양의 전통 칼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적, 황, 백, 흑. 빨주, 노초, 하남, 그거는 7빛깔 무지개색이라고 해서 서양의 색깔이에요. 가장 잘 아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체는 청적, 황백흑 5가지 오방색을 뜻하는 오체인데 서양의 색, 무지개색하고는 다르게 그 동양의 색은 단순한 비주얼적인 시각적인 색깔이 아니라 음양 오행설에 기초한 그 정신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5가지 컬러예요. 그렇군요. 네, 이름에서까지 이런 의미를 담고 계시는데 지금 창업하신 지 5년. 네. 돈은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진짜 70만 원만 내 딸은 주머니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연매출이 한 4억 정도?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러면 그 4억이 될 때까지는 뭐 그냥 쭉 가면서 4억이 됐겠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좌절도 있을 것이고 뭐 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런 그 어떤 어려웠을 때는 없었습니까? 지금도 어렵고요. 항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또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써야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더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이 힘들고요. 계속 투자를 뭔가 하신다면 계획이 굉장히 원대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세계 문화 콘텐츠 업계에 정말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한국 디자인 편집 매장 오체를 곳곳에 오픈하는 그런 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쯤 주식을 좀 살 수 있어요?
지금 올해 계획 있어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네, 오늘 김상아 씨 나오셔서 우리 창업 준비하시는 주부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김상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상아 씨의 다짐, 자신과의 약속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창업은 도전이었고 내 인생에서 꼭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저 평범한 주부였던 내가 창업을 한다 했을 때 놀라던 가족 얼굴 아직도 선명하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한국에서 여자가 아줌마가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겐 우리의 문화, 전통, 예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내 열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렇게 5년이 흐르고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 하나면 더 바랄 게 없던 내가 이제 전통 스타일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 무대를 겨냥하고 있다. 나는 현대의 삶 위에 전통과 문화를 디자인한다. 나는 21세기 세계 문화 콘텐츠 업계의 주역이 될 대한민국의 김상아이다.